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건설 붐이 일면서 곳곳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택가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단독주택. 담장을 사이에 두고 호텔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현장과 주택 사이 거리는 불과 1m 남짓. 안전을 위한 가림막이라고는 부직포 조각이 전부이다 보니 곳곳엔 공사장에서 날아온 시멘트 뭉치와 먼지가 눌러붙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날카로운 못과 금속 조각이 나뒹굴고 정원에는 어른 주먹만한 벽돌도 떨어져 있습니다. 벽돌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할머니가 여기 계셔서 그걸 맞았다면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아찔합니다. 공사장 둘레에는 3m 높이의 철제 가림막을 그리고 10m 높이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장 대부분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 아래로 사람과 차들이 지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올해부터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정부가 안전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 현장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소요 비용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 건설 현장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부담하기 싫다라는 그러한 어떤 안전의식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 소규모 공사 현장이 인부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 성산포와 전남 장흥을 잇는 뱃길이 개설 5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당장 성산포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끄러지듯 항구로 들어오는 여객선. 선사 측은 이번 운항을 마지막으로 잠정 휴항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첫 취항 뒤 이듬해 연간 58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해 승객은 22만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17만 명에 그치면서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에서는 선박과 조직을 재정비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장 제주관광공사가 연간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의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중단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오렌지호 그 직원들, 식구들도 많은데 중단되면 그게 제일 걱정되고 이 차는 뭐 저희 또 가게에도 좀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되죠. 37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공사와 지역 명품관 조성 사업도 활용 방안이 모호해졌습니다. 선사 측은 일단 내년 3월 운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5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운항 중단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넙치 특구 사업을 포기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청옥 의원은 넙치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대적으로 홍보만 한 뒤 2년간 계획만 세우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이 적고 특구 단위가 행정시 단위로 돼 있어 도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2년 1.6%이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난해 3.1%로 갑절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력 향상 사업 예산은 2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해 교육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반려동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청주 MBC 조미애 기자입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동물들이 335 비좁은 철장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물보호소. 올해만도 충북의 반려동물 1,900마리가 버려졌고 300여 마리가 안락사됐습니다. 이렇게 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년째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인데 올해 등록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해마다 8천여 마리에 이르던 등록 반려동물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400여 마리에 그쳤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다 등록용 칩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자에겐 무료였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시군에서 등록 수수료마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할 시에는 전액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지원이 없어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황당한 거죠.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조차 없습니다. 보호 담당자가 그 업무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잖아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서울시나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자에겐 동물등록제 관련 비용 모두를 면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보통 교도소라고 하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전라북도에서는 감시대가 없는 첨단 친환경 교도소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전주 MBC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읍 소성면에 새로 지어진 교도소입니다. 14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들어선 이 시설에는 500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담은 낮아졌지만 건물에는 전자경비 시스템이 구축돼 기존 교도소에 있는 감시대가 정읍교도소에는 없습니다.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시설을 갖췄으며 건물 곳곳에는 수용자들의 교화를 위한 화단과 그림 등이 설치됐습니다. 사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재소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보센터를 마련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용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교도소가 식자재와 생활용품 등을 지역에서 우선 구매하기로 했으며 교정직 공무원이 이주하고 면회객들이 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 그리고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이곳에 소비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롭게 문을 연 정읍교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우려를 싣고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대기질도 양호해서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가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5에서 2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2도까지 내려가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네,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산간에는 오늘도 메마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저 간간히 구름만 지나면서 일교차가 많게는 1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으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안가 절벽에서 50대 여성이 추락해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해안을 트레킹하던 59살 강모 씨가 4m 아래로 떨어져 발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강 씨는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제주 밭담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구좌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농업유산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제주 밭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제주 밭담 힐링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소망의 밭담 쌓기와 사진 콘테스트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다음 카카오와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주 지역 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들 기관은 도내 파트너 회사들이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음질 음성 합성 기술도 제공해 다양한 문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예약 폭주에 따라 예약 방법이 변경됩니다. 서귀포시는 자연휴양림 숙박 예약 접속자 폭주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운됨에 따라 매월 1일과 10일 두 차례로 나눠 예약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예약 방법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며 홈페이지를 개선해 예약과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비상단속 체제가 가동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비상품 감귤 단속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단속반 12개 조를 편성해 선과장 상습 감시와 항만 택배사 집화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 비상품 감귤을 몰래 출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호 위반과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공익신고는 3,600여 건으로 지난 한 해 접수된 3,400건을 넘어섰습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신고 등 영상 신고가 3,5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익신고가 늘어난 것은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된 데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화물 자동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2.5톤 이상 화물차는 50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